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2회 위험물 기능사 근현대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우리 연소의 살면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네요. 연소의 살면서 우리 뭔지 아시죠? 가산점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됐었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는 점화원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친구이고요. 공기가 산소 공급원, 수소는 다시 가연물이 됩니다. 점화원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린이랑 수소도 둘이 같이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친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점화원이지만 산소 공급원이 없어서 안 되고요. 3번은 성령 불인 점화원, 그리고 황인 가연물, 연소산 암모늄은 인류 이온물로 산화성 고체 특징이 있습니다.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의 3요소는 가산점이다라고 해서 계속 같이 보고 있었고요. 4요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연쇄 반응까지 더해 주셔서 가산점 연으로 같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위험등급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무기가산화물 황화인 황 1석유류 있는데 일단 1석유류는 제4류 위험물이죠. 거기서 1등급에 해당이 되는 친구는 특수인화물인 친구예요. 그래서 1석유류는 2등급에 해당이 되고 특수인화물은 우리 1등급에 해당이 되는 친구여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황화인과 황 같은 경우에는 2류 위험물이죠. 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이 2등급과 3등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무기가산화물은 아연가무 아실까요? 아연가무 우리 1류 위험물 암기할 때 봤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위험 등급 1등급에서 무기가산화물은 무에 해당이 되는 친구죠.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조소의 경우 연면적이 최소 몇 미터 제곱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부분을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연면적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500미터 제곱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계구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600미터 제곱. 한변 길이다라고 한다면 50미터. 내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1000m 제곱 이렇게 굴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은 이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종 분말 소화약제 적응 화재 급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고요. 적용 화재 급수가 BC, BC, ABC, 그 다음에 BC 이렇게 있죠. 이렇게 ABC 이런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인류정금 기억나실까요? 인류정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BC잖아요. 우리 유류랑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고 ABC는 무엇입니까? 일반 화재까지 포함해서 적응성이 있는 굉장히 많은 화재를 포함해서 소화가 가능한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ABC라고 적혀있는 소화기 비치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적용 화재 급수는 어떻게 돼요? BC급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분신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네, 시어머니 모시고 석회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멘트, 모래, 석회 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3번이 있네요. 정답은 3번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시멘트가 제일 문제 정답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모래가 나왔습니다. 6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대상물은 우리 이류 이온물 중에 인화성 고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류위험물은 인화성 고체와 인화성 고체 그 외로 나눠서 뭐 할 수 있나요? 이 친구는 화기 엄근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화기 주의를 표시하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물이 소화약재로 쓰이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물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쵸? 물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서 빼내 와야 되고 분해실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강이나 이런 바다에 널렸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제거 소화가 잘 되는 친구가 아니라 물은 냉각 소화를 하는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냉각 소화를 하기 때문에 제거 소화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몰의 이氧화탄소와 이氧화탄소 생긴 거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고온에 물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생기게 되죠. 이때 생성되는 독성 기체 물질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독성 기체 물질 뭐가 있어요? 황화수소 요거 있죠? 요게 표준 상태에서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아야 돼요. 개수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황 두 개 맞춰줍시다. 그러면 수소가 4개에 황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있는데 일단 우변에서 수소가 4개라고 했으니까 좌변도 수소 4개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2를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좌우변의 개수가 맞춰져서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돼요. 우리 유독한 기체가 발생하는 물질은 황화수소인 H2S인데 이 물질은 우리 이물이 반응해야 되겠네요. 1몰에 이氧화탄소가 반응할 때 이몰에 황화수소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표준에서 우리 1몰은 22.4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몰이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해준 44.8리터가 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1몰은 22.4리터인데 우리 2몰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2몰은 곱하기 2를 해준 44.8리터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9번입니다.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의해서 5개 소화전 설비 수원의 수량은 5개 소화전 설치 개수에 얼마를 곱한 양 이상이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5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왜 사? 13.5% 할인하는데 이거 안 사? 이렇게 외웠었죠. 13.5 곱해야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고요. 5 내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 오빠 77에서 나 팔짝 뛰겠다. 그래서 5 해서 최대 5개까지 설치 가능하고 7.8을 곱해준다 라는 거 확인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금속화재 해당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금속화재 우리 A, B, C, D로 별로 인류와유 전 금반가요? 라고 외웠었죠. 그래서 D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중 틀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잔류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지해줘야 되는 거고요. 실내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아니죠. 우리 봄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 엄청 건조하죠. 이럴 때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비볐다 떼면 어때요? 정전기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건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실내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이 되게 돼야 한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같이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1kg가 25도. 이 ATM은 무엇이죠? 기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압의 단위이다. 방출되어 모두 기체가 되었습니다. 방출된 기체상의 이산화탄소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구할 때 식 어떤 거 씁니까? 우리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을 쓰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부피는 어떤 걸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V가 부피가 되겠습니다.
V만 남겨두고 넘겨보겠습니다. P만 넘기면 되죠. P가 아래 분모로 내려와요. 그래서 PMWRT가 되겠습니다. 이제 식 다 만들었으니까 관련된 거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P가 뭐예요? 기압이다. 우리 기압 얼마예요? 2기압이라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다음에 우리 M은 분자량인데 우리 무슨 문제에 대해서 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 12에 산소 원자량 16 곱하기 2를 해중 1몰당 44g이 나온 친구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자리에다가 44를 넣어주면 되고요. W는 질량인데 질량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1kg라고 했습니다. 1kg는 우리 단위 환산 g으로 했을 때 1000g이 나오고 기체상수 R은 0.08이 무조건 0.08이만 넣어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T는 우리 절대온도 K라고 불리게 되는데 일단은 25도라고 주어졌네요. 절대온도 K는 273만 딱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8이 되는 거죠. 298K가 되기 때문에 298 이렇게까지 써주고 나서 뭐 해주면 됩니까? 우리 시험장에 가져간 계산기 있잖아요. 그거 바로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답은 278이 나오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어떤 건지만 딱 알고 계시고 식만 변형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에서 찾아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의 매회 볼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산화탄소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보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냉각 압축에 의해서 액화된다, 과량 존재 시 질식할 수 있다, 상온 상압에서 무색 무치 불연성 기체이다라고 했는데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쓸 수가 있겠죠.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 설치해야 됩니까? 경보설비 설치 기준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위험물을 10배 이상 취급할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돼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상수 농도를 13%로 낮추어 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21 빼기 산소 빼주고 그 다음에 21, 그 다음 곱하기 %니까 100 해주면 되겠죠. 식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식에서 문제에서 뭐 줬습니까? 산소 농도 어떻게 줬어요? 13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21 빼기 13, 그 다음에 21로 나눠주고 곱하기 %니까 100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기에 넣어보기만 한다면 정답은 38.1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물에 의한 소화 방법이 가장 부적합한 것을 보도록 할게요. 황리는 우리 삼류 위험물이고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 친구는 pH가 9인 물 속에 저장을 하는 거죠. 분필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친구예요, 이번 분필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정리는 어떻습니까? 황린과 동소체인 친구고 P라고 쓰죠. 황린은 P4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이류 위험물의 가연성 고체가 됩니다. 마그네슘 분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류 위험물이 되는데 마그네슘 분은 물과 반응하게 된다면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를 발생하게 돼요. 수소 발생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수 소화하기 조금 그렇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접합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를 해줘서 얘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부식 방지 조치 해줘야 되겠죠. 최대 사용 압력이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지물을 지면에 밀착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되고 띄워줘야 돼요. 왜 띄워줘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부식 같은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띄워주게 된다면 부식 같은 거, 새는 거, 누출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침전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띄워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면에 밀착시키면 안 되고 약간 띄워줘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 범위로 하고 3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 다른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는 어떤 소화 설비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5개 소화전 설비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5개 소화전 설비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는 문제가 되었었어요. 19번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 화재 시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을 물어보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 우리 몇 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이다 라는 겁니다. 5류 위험물은 우리 주수 소화하죠. 주로 물과 잘 어울립니다. 물 화재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광화액 소화약제 주성분 뭡니까? 탄산칼륨. 탄산칼륨이 주성분이고요. 이 친구는 소화약제에다가 더 강력해진 친구의 탄산칼륨을 추가했기 때문에 더 강력해져서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탄산칼륨인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알루미늄분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우리 어떻습니까? 3류 위험물이고요. 물과 닿으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우리 수소를 발생하며 폭발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끓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위험한 것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루미늄분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 뭐였지? 라고 잘 생각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을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22번입니다. 에틸알코올의 증기비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비중 어떻게 구합니까?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분에 우리 분자량 넣어주면 돼요. 해당 분자량 넣어주면 되는데 에틸알코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틸에 알코올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C2H5OH다라고 생겼고요. 이 친구를 합체해봅시다. C2H6의 5가 되겠죠. 탄소 원자량 어떻게 됩니까? 네, 12가 되는 거고요. 수소 원자량은 1이 되고 탄소 원자량은 16이 되겠습니다. 각각 더해볼게요. 24 더하기 6 더하기 16을 한다면 이렇게 밑으로 해야겠다. 가로로 하니까 잘 안 더해지네요. 밑으로 더해볼게요. 세로로. 그러면 46인 것 같아요. 46이 나오겠죠? 그러면 분자량은 46이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였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계산기 두들겨 보자라고 한다면 정답은 1.59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에틸에다가 알코올 OH를 붙인 게 에틸알코올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입니다. 아조화물, 하이드록실 아민, 유기가산화물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800, 340kg을 저장하고자 합니다. 지정수량 몇 배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조화물,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 화합물은 지정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00kg씩 되고 유기가산화물은 우리 10진류라고 해가지고 5류 이온물에서 10kg라고 같이 봤었죠. 10이에요. 그래서 각각 100분의 800 더하기 100분의 300
더하기 10분의 40을 해주면 되겠죠. 나눠봅시다. 8 더하기 3 더하기 4다라고 한다면 7에다가 8 더하니까 15가 되겠죠. 정답은 15배다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질상구원인데 얘가 자꾸 나오네요. 질상구원인데 몇류 위험물? 네, 5류 위험물이었죠.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물의 유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색 화약은 우리 질산, 칼륨, 그 다음에 황이랑 숯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질산칼륨은 우리 몇 류 위험물일까요? 네, 1류 위험물, 황은 2류 위험물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흑색 화약의 원료로는 질산칼륨, 황, 숯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중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에 곤란한 가압 설비에 한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압력이 하염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 밸브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거 설치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설치해주는 거 찾자라는 거예요. 파괴판 같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압력을 대신 터트려주는 거죠.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면 파괴판 내가 대신 터져줄게 하고 터져서 압력을 유지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삼류위험물에 속하는 다망색의 고체로서 물속에 보관해야 되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데 물속에 보관하래요. 하나밖에 없죠. 자연 발화성 물질인 황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성이 pH가 9인 물속에 저장한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28번입니다. 우리 액체 위험물 운반 용기에 수납할 때 내용적은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트리오 있었죠? 1번 고체, 2번 액체, 3번은 뭐가 있었나요? 네, 알켈 알루미늄 등에 있었죠? 알켈 알루미늄 등이 있었습니다. 고체는 내용적 95% 이하, 액체는 우리 98% 이하, 알켈 알루미늄 등은 우리 90% 이하의 수납률로 저장해야 되고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도 둬야 된다라고까지 외우시면 되겠죠. 액체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98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과산화수소 운반용 계획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어떤 거죠? 제6류 위험물이고요.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산화성 액체는 우리 가연물이랑 접촉되면 안 되죠. 왜요? 연소의 사면소인 가산점에 의해서 산소 공급원이랑 가연물이랑 만나면 연소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연물 접촉 주의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브로민산 나트륨, 과산화 나트륨, 다이크로면산 나트륨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정 수량의 배수의 총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연가무, 부지라, 과다다라고 외웠었죠. 인류 위험물은. 각각의 지정 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각각의 지정 수량은 50, 300, 1000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브로민산 나트륨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300분의 300이 되겠고 과산화 나트륨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우리 과산화 나트륨은 무기과산화물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5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다이크로면산 나트륨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들어가서 1000분의
500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생긴 거 다 더해봅시다. 얘는 3이고 1이고 0.5가 되는 거죠. 4.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수량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나머지 30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